자, 332쪽 보시겠습니다. 332페이지. 7장에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장입니다. 제목이 공인중개사 협회잖아요.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협회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느냐면 개공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협회에 설립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협회 이러면 조금 협회가 명칭도 긴데다가 전문성도 좀 떨어져 보이고 이러니까 전문 국가 자격인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써서 그냥 공인중개사협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택시기사들이 그 카풀 영업 때문에 3명이나 지금 분신했죠. 근데 이제 그 분신한다고 정부에서 카풀 영업을 허가해 줬다가 다시 그 불허가 쪽으로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볼 수는 있냐면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좀 위해서 좀 좋게 해주기 위해서 국회를 점거하고 농성을 한다든가.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한 번 있었었죠. 택시 기사들이 그런 걸 자꾸 해야 돼요. 분신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뭔가 좀 제도적으로 만들 건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봐요. 공인중개사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중개업을 공인중개사들이 독점하잖아요. 그런데 변호사한테도 부동산 중개업을 허용한다. 법무사한테도 부동산 중개업을 허용한다. 감정평가사한테도 부동산 중개업을 허용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그 분신하고 그래야 돼요? 그럼 분신은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분신은 추첨해서 결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분신할 게 아니라 누가 그거를 농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협회에서. 그러니까 협회에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권익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한테는 있는 게 좋은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41조 1항 한번 읽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가로에 부칙상의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까지 주어가 개인인 개공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 빼고? 법인 빼고 개인인 개공들이 네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면 협회 설립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지? 개인인 개공한테.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법인에게 있지 않고요. 개인인 개공한테 협회 설립권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2항.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랬는데 법인으로 한다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 협회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협회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에 들어갑니다. 쉽게 그 협회는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망은 협회 설립 관련한 그 순서를 담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돼요. 거기 발기인에다가 밑줄 동그라미 1번. 얘를 이제 발기인 총회라고 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정관을 작성할 거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창립총회에다가 밑줄 2번. 밑에 줄 국장의 인가를 받아 인가에다가 밑줄 3번.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본점 소재지죠. 설립등기 밑줄 4번. 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이룰성자를 쓰는 성립되게 됩니다. 그럼 협회 설립은 단계가 몇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4단계를 거칩니다. 총 4단계. 첫째가 발기인 총회, 두 번째는 창립총회, 세 번째가 인가, 이제 그걸 설립인가라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등기,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사항은 이제 협회의 조직과 관련된 부분인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은 발기인들이 만들죠. 시도 단위의 지부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협회의 하부 조직이 일단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부. 근데 지부는 어느 단위에 둘 수 있대요? 시도 단위에다가,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 뭐를 둘 수 있대요? 지회. 지회도 동그라미. 그럼 우리 협회의 하부 조직은 무엇과 무엇이 있는 거죠? 지부와 지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대요. 둘 수 있다 이랬으니까요. 그럼 협회의 조직은 세 가지 조직이 있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라는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지부, 지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동네에는 협회에 무슨 조직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회가 있겠죠. 지회. 그리고 이제 서울 어딘가에 뭐가 있겠어요? 지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된 사무소도 현재 서울에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한 장 넘겨 볼게요. 334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설립 절차 부분이 있고요. 그 설립 절차가 이제 1, 2, 3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풀어놨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그림 하나만 좀 그려봐 드릴게요. 그러니까 설립과 관련해서 절차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협회 설립 절차. 아까 협회 설립 절차가 몇 단계 거친다 그랬죠? 네, 4단계. 제일 처음에 이제 발기인 총회 열을 거고, 그 다음에가 무슨 총회? 창립 총회. 그 다음에가 뭐였죠? 인가인데 이 인가를 설립 인가라고 그러고, 가장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등기. 이 등기가 무슨 등기요? 설립 등기.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발기인 총회에서 몇 명의 이제 그 계공들이 모여야 되냐면 300인 이상의 계공들이 모여야 되는데, 이 300인의 직업, 300인의 직업 계공인데 어떤 계공? 법인 빼고 개인인 계공들 300명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할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정관을 작성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 그 정관에다가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창립총회라고 해요. 그럼 창립총회는 전국에서 몇 명이 모이냐면 600명이 모여야 하고요. 이 600명의 직업은 역시 개인인 계공, 법인은 안 되고 개인인 계공 600명이 모일 건데, 이 600명이 서울에서 모이는 인원과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각 모이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서울에서는 100인 이상의 계공들이 참여해야 되고요. 나머지 시도에서는 각 20인 이상의 계공이 참여해야 하는데, 지금 사람 숫자가 4가지가 나왔습니다. 사람 숫자가 4개 나왔죠? 그죠? 얼마 나왔죠? 300, 600, 120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요 자리가 좀 출제가 잘 되는 편이에요. 가로넣기로 나온 적도 있고요. 아무튼 중요합니다. 300, 600, 120 이렇게 20자리에다가 얼마로 좀 함정을 걸면 좋은 문제 될까요? 30으로 이렇게 바꾸면 좋은 문제 되겠죠. 그죠? 30. 왜냐면 30이 우리 중개사법에 한번 나오거든요. 30이니. 거래정보사업자가 이제 그 전국에서 몇 명한테서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아야 되냐면 500명. 이때 몇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받아야 되죠? 2개. 그리고 한 시도에서 최소한 30. 이때 30명이 한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함정 걸릴 수 있고요. 설립 인가는 누구한테 받을 거냐면 국장한테, 장관이 인가를 해줄 거고요. 등기는 어디서 한다 그러냐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주된 사무소는 원래는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 이 조문이 있었었는데요. 5년 정도 전에 6년 정도 됐나요? 우리 국토부가 어디로 내려갔죠? 세종시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세종시로 내려가니까 피감기관인 협회가, 국토부 피감기관인 협회가 굳이 어디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지역 제한은, 설치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자, 지역 제한은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협회의 주된 사무소가 꼭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서울특별시에 있어도 됩니까? 예, 있어도 됐는데 그게 의무는
아니다 이 말이고요. 관악구에 현재 주된 사무소가 있긴 한데 그건 의무적으로 그렇게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예, 요거 좀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인가를 받아서 뭐 되냐면 설립이 되는 거고, 무엇 함으로써 성립이 된다 그랬어요? 등기. 그래서 이제 등기는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등기입니다. 등기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자면 인가를 받아서 성립된다 이러면 OX, X, 인가는 설립인가일 뿐인 거죠. 자, 오른쪽에 335페이지 오셔가지고요. 거기 이제 상단 박스를 좀 보니까 협회 업무가 대략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있네요. 근데 협회 업무 7개를 뭐 우리가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 오른쪽 보조단에다가 협회 그 업무 박스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협회는 여러 가지 업을 하는데 무슨 업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개업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 이것만 기억할게요. 협회는 무슨 업을 하지 않는다고요? 중개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업을 할 거냐면 중개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들을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교육 업무랄지, 또 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그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라는 게 거래정보 사업 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협회가 한방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 같은 거를 제공하고 있죠. 6번의 끝에 보면 공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공제사업에다가는 채색을 좀 하나 해 주시고요. 협회가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보조단에다가 그림 하나만 그려요. 자, 금융업이라고 하는 넓은 영역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니다. 여기 안에 보험업이 들어가고요. 보험업 안에 공제업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제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넓게 보면 무슨 사업에 들어가요? 금융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을 십시일반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기금 만들어 놓고 큰 돈 만들어 놓고 사고친 개공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뭐 이런 형태의 업들을 하는데 일종의 금융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설명은 뒤에서 이제 계속 나올 거고요. 자, 양가로 2번에 보면 협회의 보고 임무 한번 읽어봅니다. 협회 총회라는 게 있는데 협회 총회는 전체 회원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고요. 웬만하면 개공들이 협회에 다 가입을 해요. 웬만하면. 그럼 한 뭐 지금 개공들이 10만 명 정도 되니까 뭐 10만 명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만 명 전체가 모이는 회의면 상당히 중차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두 번째 줄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관해. 지체없이에다가 채색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하나 있대요. 총회 의결사항.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협회의 공제사업이 있는데 이 협회 공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금융사업에, 금융업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2조 1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협회는 30조, 지난주에 배우셨던 게 이제 30조인데 30조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그 규정이죠. 규정에 의한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이랬죠, 그죠? 거기 손해배상 책임에다가 밑줄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자, 지난주 거 복습 한번 해봐요. 우리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크게 두 가지 책임을 부담하죠.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지는 거 맞죠? 그걸 무슨 책임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과실 책임. 그 다음에 사무소 같은 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역시 책임진다 그랬죠? 그걸 무슨 책임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무과실 책임. 그래서 우리 개공은 넓게 보면 무슨 책임과 무슨 책임을 부담해요? 과실과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 스스로가 보장해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말고 다른 기관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협회가 보장해 주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뒷장 넘겨볼게요.